자,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이 빈칸 채우기 문제는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정보 흡수하면서 잘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선 B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보자. 이 B라고 하는 점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구하라고 했고, 자,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를 미리 해놨었겠지? 이 식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1에 X 빼기 A잖아. 그러면 1과 A를 절편으로 가지고 있어. 근데 아까 A라는 점이 무슨 점이었냐면 문제에 써있지? 1,0이란 말이야. 이 B라는 점이 뭐겠어? A겠네. 이 B가 A, 0이 된다. 근데 Y축과 만나는 점은 더 쉽지? X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A 나올 거다. 그치? 여기는 이 C라는 점의 좌표는 0, A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직선 y는 bx 빼기 b.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똑같네? y축과 만나니까 무슨 x자리에, 그지? x자리 뭐 집어넣는다고? 0을 대입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t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0, 마이너스 b라고 네가 표시를 해놓을 수 있어. 박스 안에 설명을 읽어보자. 읽어보다 보면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나왔어.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선 자, 판별식 d는 0이다. 이거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보자. 얘가 의미하는 게 2차 방정식이 있네. 자, 그러면 이 정도 공식 쓸 수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 a 더하기 b. 이게 판별식이지. 그래서 이게 0이다. 자, 반복 등장하는 게 네가 식을 조작하다가 반복 등장하는 게 나오면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지. 뭘 치환을 할까요? 여기는 a 더하기 b가 반복 등장합니다.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네모라고 적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모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네모. 이게 지금 0이네. 네모에 대한 방정식이야. 풀어서 뭘 구할 수가 있겠어? 네모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네모 제곱 더하기 2네모인데 빼기 4네모니까 빼기 2네모가 될 거고, 여기 상수항 더하기 1, 여기 0이다. 결론은 뭐야? 뭘 알 수 있어? 네모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네모가 뭐였지? 그렇지, a 더하기 b야. 따라서 a 더하기 b가 1인 거를 알았어. 자, 앞으로 b가 나오면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다 1 빼기 a라고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표현해 줄 수도 있다. 자, 가보자. 가나다를 채워야 돼. S1은 가를 구하는 건데, S1이 지금 뭐냐면은 이 삼각형 OAD의 넓이야. 야, 삼각형 OAD 넓이 어떻게 구해? 삼각형 넓이는 그냥 2분의 1 밑변 높이잖아요.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뭐야? 그 삼각형 밑변이 OA 길이를 밑변으로 보면 좋겠지? OA 길이가 A가 1,0이야? 1이겠지? 그리고 높이가 얼마다? 높이는 지금 OD의 길이를 보면 될 것 같아. D가 0,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가라고 하는 거를 A에 대한 식으로 구하는 거라며. 이거 A에 대한 식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 요 B를 A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지? 1 빼기 A 지금 집어넣어준다. 그러면 여기 2분의 1에 여기다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니까 A 빼기 1이 되겠네. 그래서 S1은 이거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2도 구해보자. S2. 그러면 삼각형 뭘 구하는 거야? 사각형이구나.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 자, 근데 이 사각형이 지금 뭐 편의사변형도 아니고 이게 뭐야? 모양이 뭐야? 아무 사각형도 아니야. 이렇게 아무 사각형도 아닌 경우에는 넓이 어떻게 구하지? 그냥 삼각형의 합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큰 삼각형에서 뺄셈을 해도 돼. 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보이냐면은 전체에서 빼도록 할게. 얘를 포함하고 있는 큰 삼각형이 하나 있어. 뭐지? OBC. 요 삼각형에서 얘가 아닌 거를 빼버리자. 삼각형 누구를? OAD를. 이제 OAD라고 하는 거는 이미 A로 표현했어. 어디에서? 방울 위에서. 그래서 얘가 삼각형 OBC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OBC 얘도 마찬가지야. 밑변 높이 나누기.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미리 처리하고. 밑변을 OB로 하면 되겠네. 그럼 A가 될 거고, 높이가 뭐가 되고? 높이가 OC의 길이네. 그래서 A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S2를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2분의로, 그지? A 제곱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해결되지.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누구야? 구하라고 하는 거는 F5 더하기 G5에다가 P를 더하래. F5랑 G5는 해결됐어, 그치? 가가 F야, 나가 G야. 그러면은 여기다 5 대입해라 이 얘기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그럼 얼마? 2가 될 거고 G5 나가 G지. 여기다가 5 대입해. 그럼 얼마가 나와? 이게 2분의 계산해야 돼. 31이 나온다. 그리고 P를 구하는 건데 이 P가 지금 다에 들어갈 수를 구하는 거야. 지금 조건이 S1 대 S2가 2 대 7이라고 그 박스에 나와 있어. 네가 S1하고 S2를 5로 표현했어. 그치? A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S1 여기 있고 S2 여기 있단 말이야. 이거를 넣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준다. 어차피 이거 지금 비례식이니까 어떻게 이용할 거야? 그렇지.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이다. 이거 이용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 S2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 2분의 A 제곱 빼기 1. 자, 그러면 정리 이렇게 할게. 자, 좌변부터 2 곱하기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변도 정리하자. 우변에 있는 이 S1 뭐라고? 어디에 있다고? 이 구해놨으니까. 자, 7 곱하기 2분의 A 빼기 1.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이 A로 표현된 거 느껴지지? 여기 있는 거잖아?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A 값이 잘 예쁘게 나올 거야. 실제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A가 2개가 나오거든?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A가 2분의 3이랑 3이 나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되지? 왜?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줄 나와 있지. 이 A 값이 2보다 크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제껴져? 얘가 제껴져. 얘만 된다. 그래서 지금 P 값이 뭐로 나왔다? 3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이 문제도 지금 이제 나머지 정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야. 간단하게 해결해 보자. 자, 지금 이 PX가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당식이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PX를 문제를 읽으면서 기록을 해주자고. 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다. 자, 지금 이 뒤에 2차항이나 1차항 상수항은 아직 몰라. 자, 문제 좀 더 읽어보자. X제곱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 서로 같대. 자, 그럼 얘를 A를 B로 나눠서 몫이 Q고 나머지 R이면 A는 BQ 더하기 R 꼴이다. 씩 쓸 수 있지.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1로 나눈 그 검산식의 상황을 한번 써보자고. 몫을 내가 X 더하기 A라고 써볼게. 그런데 원래는 나머지 써줘야 되지만 이 문제가 몫과 나머지가 같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자리에도 똑같이 이렇게. 원래는 또 A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이 최고차항 계수가 어차피 1이다 라는 거 이용해주면 이런 꼴로 몫이 잡힌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잡힌다는 거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P4를 구하라고 했어. 문제가 이렇게 구하는 거를 시시각각 확인을 좀 해주자고. P4를 구하라고 하면은 너가 뭘 알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렇지. PX의 식을 알면이야. PX의 식을 알면. 근데 PX는 뭐만 알면 이제 되겠어? 그렇지. A만 알면 PX가 완벽히 구해진다고. 이렇게 전략을 좀 머릿속에서 흐름을 짜고 들어가야 돼. A 구해서 PX를 완성한 다음 4를 구해줄 것이다. 자, 그러면은 A를 어떻게 구할 건지 추가적인 정보를 한번 봐야겠네. 추가적인 정보. 그 다음 정보에 이렇게 나왔어. 또 한 번의 나눗셈이 있지. 지금 이 문제가 X 더하기 PX가 X제곱 빼기 1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어. 다시 X 더하기 1 PX가 X제곱 빼기 1. 근데 그거 약분이 되지. 약분이 된다. 인수분해. X 빼기 1. 얘로 나눠 떨어진대. 자, 나눠 떨어지는 거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겠어? 1차식으로 봐봐. 이렇게 생긴 2차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은 이렇게 생긴 1차식 X 더하기 1로도 이미 얘는 나눠 떨어지지. 또 얘로도 얘는 나눠 떨어지지. 근데 이 둘 중에 얘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이미 X 더하기 1에 붙어 있잖아. X 더하기 1의 배수야 어차피. 그러니까 얘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야. 조건으로서 의미가 생기는 부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식이 X 빼기 1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조건인 거지.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란 이야기네.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야? 나머지 정리야. 1을 뭐 할 수 있어? 대입해서 나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자, 이게 X 빼기 1로 이 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 이게 얼마가 돼야 돼?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P1이 0이구나. 아, P1이 0이구나.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뭘 구하고 있었다고? A를 구하고 있었다고. A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 식에다가 네가 X에다 1 대입해주면 P1의 값이 지금 얼마야? 어차피 이 부분 날라가고 이 부분이네. 1 더하기 A. 얘가 지금 얼마라고? 0이니까 따라서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나오면 PX가 나오겠네. 자, PX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다시 한 번씩 쓸게. X제곱 빼기 1에 X 빼기 1.
그리고 더하기 x 빼기 1. 여기서 네가 뭘 구하라 했어? P4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대입을 해주면 된다. 대입을 해. 그러면 16 빼기 1 15에다가 3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48이 된다. 안 되겠지? 자, 18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이 나왔어. 연립부등식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 우선 각각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자, 부등식을 보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등식 중에서 두 번째 부등식이 좀 쉬우니까 정리를 먼저 하고 가자. 우선 여기에 있는 녀석은 x로 범위를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3 넘겨주고 양변 2로 나눠주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등식을 풀어보자. 이 부등식 어떻게 풀리지? 원래 우리가 자 썼다가 지울게. 잘 봐봐. 예를 들어 절대값 별표라는 게 있어서 얘가 만약에 10보다 작아요 이면 이 별표의 범위는 뭐가 돼? 그치? 풀마 10 사이에 있는 거지.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10 사이. 그럼 얘도 똑같은 관점으로 가면 이 안에 알맹이 전체가 뭐랑 뭐 사이에 있어. 플러스 21과 마이너스 21 사이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AX의 범위로 가자. 그러면 AX의 범위만 봤을 때에는 2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0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AX의 범위가 아니고 X의 범위지. 양변을 뭐로 나누길 바래? A로 다 나누길 바래. 자, 그런데 이게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다 보니까 뭘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나눗셈을 하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는 거잖아. 자, 그런데 보면 A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자, 봐봐. 케이스를 지금 네가 나눠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자, 이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써주니까 케이스를 나눠야지가 아니라 내가 X의 범위를 알고 싶은데 A로 나눌 거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리고 A가 0일 때로 한번 나눠보자. A가 양수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냥 나눗셈 할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20 그리고 X A분의 22. 여기도 마찬가지지. 자,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은 방향만 조심한다, 그지? 여기서 방향만 뒤집어주면 돼. 마이너스 A분의 20보다 오히려 X가 작고 그 다음에 또 X가 크지. A분의 22보다는. 그리고 A가 0이면은 얘가 0이 돼버리는데 그럼 이제 써보면 마이너스 20 0 곱하기 X 22라고 써주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누구야? X에 뭘 넣더라도 이 부등식은 성립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부등식이야. 얘는 그냥 이렇게 써놓게 당연한 부등식이다. 당연히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자, 근데 연립부등식의 해를 보는 거잖아. 근데 이 1번 부등식이랑 2번 부등식 중에서 2번 부등식은 해가 완벽히 나와 있지만 1번 부등식의 상황이 어떻다고? 그건 A가 뭔지에 따라서 계속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A가 뭘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연립부등식의 해도 정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 추가적인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그러니까 자연수 해지, 이 부등식의 해 중에 자연수만 카운팅했을 때 개수를 2개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수의 개수 혹은 정수의 개수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뭐에? 2개라고 했는데 어떤 것으로 2개인지 그거 말이야. 근데 봐봐. 우리 부등식은 특히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일단 1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준값이야. 1 이렇게 있어. 그냥 A가 1 정도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 뭐라고? 실험을 한번 해본다고. 계산이 편한 걸로 해보자는 거야. A가 1인 걸로 해보면 지금 이 1번, 2번, 3번 케이스 중에 1번 케이스에 해당하고 마이너스 20과 플러스 22 사이에 있지. 그럼 상황이 어떠냐면 여기 마이너스 20이 있고 여기 플러스 22가 있어서 얘를 표현해보면은 얘가 요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2번 부등식의 해 상황이 어떠냐면은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 맞아? 이 연립부등식의 해 중에 자연수가 2개이려면 될까? 안 되지. 해가 너무 많아. 2, 3, 4 해가지고 2부터 19까지인 거잖아. 그럼 얘는 안 되네. A가 1인 경우는 실험해서 안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A의 변화를 줘야 한다고. 하나만 더 해볼까? 2일 때를 잠깐만 생각해봐. A가 2면 이 분명히 첫 번째 케이스이긴 한데 2가 되면 방금 1일 때랑 비교해서 뭐가 달라져? 얘랑 얘가 달라지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커지지. 얘는 작아져.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얘는 좀 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좀 더 이쪽으로 와. 다만 이 값은 부호는 음수야. 얘는 부호는 양수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값이 커지긴 커지는데 1보다 커질 일은 없지. 얘는 쭉 작아진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연립부등식의 해, 특히 자연수해가 2개다라고 했을 때 그 2개가 뭐일 수밖에 없을까?
이 그림상 1 바로 다음 숫자 2하고 그 다음 숫자 3 이렇게 두 개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 22 그리고 마이너스 20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써볼게. 우리 이 첫 번째 부등식의 요 상황이 얘를 뭐로 만드는 상황이냐면 a분의 22로 만들고 얘를 마이너스 a분의 20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2하고 3만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두 개다. 그럼 4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오히려 반대편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럼 이 a분의 22라고 하는 녀석을 누구랑 비교하겠어? 3과 4하고 비교하겠지. 정리해보면 a분의 22라고 하는 놈을 3하고 4 사이에 두면 된다는 거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등호로 답을 낼 때에는 뭘 신경 쓰자? 등호가 포함되는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a분의 22가 요 숫자가 만약에 4가 되면 어때? 4가 되면 4보다 미만이니까 2, 3까지 들어오는 거 맞고 4 안 들어오는 거 맞지? 그래서 요 부등식에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오케이고 a분의 22가 그럼 3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얘가 3이 되면 3이 이 부등식 범위에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엔 등호가 들어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마무리 지어볼게. 이게 뭐야? A가 양수인 것 중에서 보고 있는 거야. A가 양수인 것 중에서는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해당 조건 자연수의 개수가 2개다라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가 양수인 것 중에서는 이것만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A를 구해보자. A를 다 곱해볼게. 여기 A 곱하고 A 곱하고 A 곱하면 3A가 22보다 작아. 그럼 따라서 A는 뭐보다 작아? 3분의 22보다 작아. 자, 그 다음 여기다 A 곱했지. 그럼 22가 4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뭐 이상이다. 4분의 22. 약분하면 2분의 11. 그럼 해당되는 A. 근데 정수 A라고 했다, 이 문제에서. 이게 5점 땡땡땡이고 이게 7점 땡땡땡이니까 가능한 A가 몇 개 있어? A가 누구랑 누구? 6하고 7만 되지, 일단.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가 더해야 하는 A 중에 두 개를 확보를 했고. A가 0보다 작은 케이스 해볼까요? 자, 이거 지울게요. A가 0보다 작으면은, 이 그림 자체가 조금 달라져야 돼, 그치? A가 0보다 작으면은, 얘랑 얘 부호 중에 어떻게 되죠? A분의 22가 부호가, 오히려 얘가 음수가 되죠? 얘가 부호가 양수가 돼. 자, 그러면 부등식에서 이 그림 똑같이 그냥 유지할게. 왼쪽이 누가 된다고? A분의 22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20이 된다. 논리 똑같이 펼칠 수 있는 거 느껴져? 어차피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근데 자연수회가 2개라 했으니까 또다시 2, 3 들어오고 4 안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지. 달라지는 건 이 문자식의 이 형태만 좀 달라진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케이스일 때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요거야. 3하고 4 사이에 누가 있다고? 마이너스 A분의 20이 있다. 이렇게. 이거 똑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걸 풀면 A 잘 넘겨주세요. 과정을 생략할게. A가 마이너스 3분의 20이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해당되는 A가 지금 누구랑 누구야? 정수만 보는 거다. 이게 마이너스 6점 땡땡땡이니까 요 가능한 A가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일단 또 추가적으로 정수 2개를 확보를 했고, 지금 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했다. 이 3번 케이스만 보면 될 것 같아. 얘가 0이가 돼버리면은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버리지.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또 x는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결국에 연립부등식의 해가 뭐가 돼버려? 요 케이스일 때는 얘가 연립부등식의 해지, 그냥. x가 1보다 크다. 그럼 요게 정수해가, 자연수해가 2개다. 맞아? 아니지. 자연수해는 무한계가 돼버리니까 3번 케이스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가능한 A는 지금 다 구해놨어, 지금. 어떻게? 6이랑 7, 그리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 다 더하시면은 정답이 2로 나오겠네요, 2. 그죠? 자, 이 문제는 좀 생소할 수는 좀 있거든? 왜냐면 쌤도 이 문제 처음 풀어봤을 때 좀 되게 낯설었어. 그래서 그냥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면서 그때그때 약간 임기 읽는 식으로 좀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우선 px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7 빼기 a. 이차 함수 나와 있어? 이걸 가지고 루트 p1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p1 빼기 루트 p0 빼기 4. 요렇게 해서 이 값이 실수일 때 모든 p-4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자, 우선 질문을 보고 네가 들어야 되는 생각. 자, 첫 번째, 이 p-4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떻게 구하겠어? 당연히 px의 식을 네가 구하겠지. px의 식을 구할 거야. 근데 px의 식에서 네가 마사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결국 얘는 뭐에 대한 식이 돼버려? a에 대한 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얘는 a에 대한 식이야. 근데 a에 대한 식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 했다? 그러면 어차피 a라는 것이 한 개는 아니겠지. 뭐라고?
A라는 것이 한 개가 돼버리면은 P-4를 그냥 구하라고 하겠지?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질문의 형태를 보고 네가 생각을 하기를 A가 한 개는 아니구나. 한 개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한다고. 괜찮지? 자, 그런데 좀 넣어보자. 잘 모르겠어서 1, 0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식의 상황이 어떻냐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 값이 실수일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A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실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차피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녀석만, 이 안에 알맹이만 보면 어차피 실수야. 즉 부호를 가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물론 0일 수도 있지만 이 각각이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판단할 수 있게 되겠지. 뭐를 기준으로? 요 A의 범위를 기준으로. 뭐라 했어 지금? 이걸 한 번에 보려고 하면 네가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이 각각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판단해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어야 돼. 그런 욕구 하에서는 이 안에 알맹이들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여부를 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A의 범위가 얘는 3을 기준으로 이거 두 개는 뭘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나뉘겠지. 그러니까 이 식을 네가 실수어서 판단할 때 범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게 돼. 4하고 3을 기준으로 나누자는 거야. A가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3하고 4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A가 4보다 클 때. 등호는 어디에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등호는 뭐 여기다 둘 다 넣어버릴까? 이렇게. 자, 먼저 그러면 A가 3보다 작을 때를 봐보자. A가 3보다 작아. 그럼 부호만 볼까? A가 3보다 작으면 얘는 부호가 어떻게 돼? A 넘기면 그치 0보다 3 빼기 A가 크다 이거잖아. 3 빼기가 플러스네. 그럼 얘는 자 이렇게 할게. 요거 1번 덩어리, 요거 2번 덩어리, 요거 3번 덩어리. 그럼 얘는 1번, 2번, 3번의 부호만 한번 미리 체크를 해놓자. 식을 좀 정리하기 전에. 3번은 부호가 플러스라고 방금 얘기했던 것 같고 1번하고 2번은 서로 부호가 반대일 거야. 자, 1번 어때? 부호가 플러스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부호가 어때? 마이너스일 거야. 자, 풀마풀의 관계이고 지금 그러면 얘랑 얘를 쓸 때 얘는 안에 알맹이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 물론 얘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때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있는 그대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어떻게? 야 얘들아,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7은 보통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이게 틀린 표기라기보다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허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바꿔줘서 표현한단 말이야. 그렇게 표현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대로 쓰자고 그냥 이렇게 할게. 이 전체 값을 쌤이 그냥 표기를 이렇게 해줄게. 별표라고 읽을까? 별표? 그러면 이 별표의 값이 지금 뭐가 된다라고 할 수 있냐면 얘는 그대로 써줘요. 루트 마이너스 다시 쓸게. 루트 마이너스 2a 더하기 8에다가 얘를 쓸 때 이제 바꿀 거야. 어떻게? 루트에 이거 마이너스를 심어줘. 마이너스 2a 더하기 8에다가 대신에 i를 바깥으로 빼줘. 그리고 더하기 빼기구나.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a. 자, 근데 이 값이 실수래. 그럼 이게 실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실수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허수 부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금. 그럼 그러려면 a가 얼마야? 4지. 가능해? 안 되지. 왜? a가 3보다 작다 했잖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래서 얘는 발생할 수 없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부합하는 a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a가 3하고 4 사이에 있다 했어. 그럼 이 경우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의 부호가 어떻게 되더라? 얘가 어떻게 된다?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 거네.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1번, 2번은 둘 다 똑같을 것 같아. 그치? 아까하고 똑같을 것 같다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똑같은데 어디가 바뀌는 거야? 여기가 바뀌겠네. 여기가 다시 한번 써볼게. 이 별표라는 덩어리가 밑줄은 그대로 써주고 대신에 a 빼기 3 해주고 바깥에 i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이게 실수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허수 부분이 날아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 루트 안에 있는 것들끼리가 뭐 하면 되겠어? 같아지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랑 a 빼기 3이랑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지면 된다. 정리해보자. 3a가 얼마야? 11이고 a가 얼마가 돼? 3분의 11이 된다. 근데 얘는 이제 이 범위에 들어와 있니? 들어와 있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된다. a가 4보다 큰 경우도 똑같이 해주면 돼. 자, 한번 해보자. 1번 케이스,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의 부호만 보면 되고, 이미 얘는 아까부터 마이너스였어. 얘는 마이너스였고, 1번 덩어리가 부호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자, 그러면 아까 얘가 마이너스였었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가 마이너스였었는데 지금 얘가 플러스고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바깥으로 i 빼내는 녀석이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볼게. 별표. 얘가 앞에가 오히려 바뀌지. 2a 빼기 8 그리고 바로 i 집어 넣어주고 더하기 두 번째 게 그대로 써줘. 2a 빼기 8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니까 아까 얘랑 똑같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의 a 빼기 3의 i. 그럼 마찬가지야. 자, 두 번째 경우하고 논리는 똑같이 적용해주면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날아가야 실수니까 얘하고 얘를 계산을 해서 허수 부분 날아가야 되겠지? 그럼 따라서 2a 빼기 8하고 a 빼기 3하고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고 따라서 a가 얼마냐면 5가 된다. 여기서 구한 a가 요 전제를 만족하는지 확인했더니만 오케이 되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p-4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자, p-4가 뭐였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 여기다 마사를 대입해. 그러면 여기 16 더하기 7이니까 숫자는 23이 모였고 여기 플러스 4a 빼기 a니까 더하기 3a야. 그러니까 23 더하기 3a 가능한 23 더하기 3a들을 몽땅 더해라 이 얘기야. 지금 두 개가 나왔어. 이걸 내가 케이스 기억이라고 해볼게. 이거 케이스 니은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기억 케이스일 때에는 그 값이 뭐가 나와? a 자리에 뭐 집어넣는다고? 3분의 11을 집어넣으면 23 더하기 11 해주니까 얼마? 34 나오고. 니은번 케이스일 때는 뭐가 나와? 이 케이스일 때는 이제 5를 집어넣는다. 5 집어넣으면 23 더하기 15가 된다. 얼마다? 38 이렇게 정도. 자, 그러면 가능한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을 그냥 네가 몽땅 더해주면 정답이 된다. 되겠지? 자, 지금 20번 문제는 2차 연립부등식이야. 역시 연립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이니까 각각을 풀 수 있는지부터 확인할 거겠지. 자, 근데 일단 제시된 이 형태가 뭐 네가 해보면 알겠지만은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쌤도 좀 당황했어. 사실 문제를 풀 때 이게 인수분해가 둘 중에 하나라도 뭐 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둘 다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네가 이제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어쨌든 겹치는 걸 볼 거 아니야. 근데 그 겹치는 범위를 확인했을 때 범위가 좀 꼴이 특수해. 특수하다고. 보통 얘랑 얘를 풀면 그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냐면은 뭐랑 뭐 사이, 여기도 뭐랑 뭐 사이. 얘랑 얘가 둘 다 뭐랑 뭐 사이니까 겹치는 것도 이 구조가 뭐랑 뭐 사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 형태가 이 뒤에가 앞에라고 해야 되나? 이 x보다 뭔가 작은 녀석을 기준으로 뭐보다 크다. 이런 꼴로 표현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야. 응? q보다 크다. 이런 부분이 없다고 지금. 그걸 네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자, 기억번 a가 마이너스 1일 때 보통 이제 기억리는 지금 문제는 이렇게 기억에서 힌트를 하나 주는 거지. 아니면 예시를 스스로 들어보라고 하거나. 지금 예시가 하나 있으니까 넣어보자. 자, a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생각해보면 이 연립부등식이 어떻게 되냐? 자, 먼저 첫 번째 부등식부터 확인해 볼게. 자, 기억번이야. a가 마이너스 1이면 자, 그러면 밑줄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b의 x 그리고 a랑 1 더하면 날아가니까 더하기 b 이게 0보다 작다가 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마이너스 1 더하기 b의 x 제곱 더하기 여기도 거기다 1 더하면 되니까 b인가요? b의 x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빼기 1 이가 0보다 작다. 그치?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인수분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이 아래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위에 거는 인수분해가 그래도 되기는 돼. 자, 그래서 x절편이 잡힌다고. 자, 이 첫 번째 이 윗줄이 이런 느낌인가 봐. 여기랑 여기가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b거든. 이제 마이너스 1과 b 중에 어떤 게 큰지에 따라서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여기가 비어서
B-1일 수도 있어. 그거는 잘 모르겠어. 물론 심지어 B랑 -1이 같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 연립부등식의 해의 형태가 이렇게 이 앞에 뭐보다 크다라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야.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아랫줄에 있는 부등식, 요 부등식이 어떤 형태여야 할까?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 함수라고 생각해봐. 현재 요 상황이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쟤만 따로 표현해볼게. 이렇게 표현됐다고 치자. 그럼 0보다 작다이면은 요렇게를 보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이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가 얘고 두 번째 2차 부등식의 해가 얘니까 이 두 개를 겹치다 보면 이런 구조가 나올 수는 없겠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문제지. 얘보다 크다라는 부분이 이 한쪽이라도 생기면 연립부등식 해를 볼 때 이런 구조로 안 나온다고. 아, 아래로 볼록이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뭐가? 요 아랫줄에 있는 게. 그러면 위로 볼록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래? 만약에 요 아랫줄에 있는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지. 0보다 작다니까. 그치? 안 된다는 게 느껴지겠지? 어디가 안 되냐면은 지금 이 부분도 어떤 특정 시점 이후에서부터는 특정 시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해에 포함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봐봐. 어떤 특정 시점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한도 없이 끝없이 이 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여기도 이 어떤 특정 시점 이후에부터는 계속 그 이후 이 뒷부분이 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아래로 블록도 안 되고 위로 블록도 안 되는 상황이야. 결론은 뭐야? 2차 함계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 여기에 있는 -1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녀석이 0이 되고 따라서 b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b값이 1이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풀면 어떻게 돼? x 빼기 1이 0보다 작다니까 x가 1보다 작다가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얘도 한번 풀어볼까? 얘도 지금 풀면 b가 1인 거야? 지금 집어넣었어? 그러면 1 들어갔어. 0대에서 날아가고 여기도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 2차 함수 그릴 수 있지? 0보다 작다 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그림 살짝 그려볼까? 요렇게 와서 여기에 -1, 여기에 +1 되면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 보는 거. 그러면 이거하고를 연립시키는 게 얘가 돼야 돼? 그럼 P가 뭐가 돼야 되겠어? -1이 된다. 그래서 그림상 P가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되지? 그래서 기억번 OK가 됐고, 기억번은 OK. 자, 이제 니은번 가보자. 니은번이 B가 0보다 크냐라고 했어. 자, 다시 한번 볼게. 우리가 지금 기억에서는 A를 정확하게 줬단 말이야. 여기서 이 한 번의 예시에서 네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아, 논리적 과정에 의해서 풀어지는 문제구나 라고 걸 느껴야 돼. 자, 그럼 봐봐.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아직 몰라.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A가 0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A가 0보다 크면 있지. A가 0보다 컸어. 그러면 요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 중에서 1번 부등식을 봐봐. 2차 함계수 A잖아? 그럼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래로 블록으로 자, 표시를 해놓을게. 이거 1번 부등식이다. 됐어? 요게 1번 부등식이고, 요게 2번 부등식이야. 다시 와. 요 1번 부등식이 아래로 블록인데 X축보다 아래를 보는 거니까 해 모습이 어떻냐면은 아래쪽을 보는 거지. 미안. 여기를 보는 거야. 그럼 바로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가 생겨? 그렇지. 아니, 어쨌든 연립부등식의 해가 뭐보다 크다라는 부분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뭐보다 크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생겼으니까 1번은 안 된다. 아,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안 된다. 안 되네. 그럼 A가 0인 경우 한번 해볼까? 결론은 A가 0보다 작다거든? 자, A가 0인 경우는 사실 안 돼. 왜 그러냐? 자, A가 0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 그러면 1번 부등식 다시 한번 적어볼까? 1번 부등식이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아니라, 자, 1번 부등식이 2차항 날라가고 bx 더하기 b 더하기 1. 요게 0보다 작다가 되고, A가 0일 때 2번 부등식은 어떻게 돼? 여기는 b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x에 더하기 a는 0이니까 또 날라가네. 얘가 0보다 작다. 그치? 그럼 얘는 해의 모습이 어떻게 되지? 얘가, 물론 얘도 b의 부호가 뭔지에 따라 또 달라. b의 부호가 만약에, 더 정리해보자. b의 부호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만약에 b의 부호가 양수면은 x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b분의 b 더하기 1보다 작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얘를 봐봐. b가 만약에 플러스면은 여기 아볼이야, 위볼이야? 요게 아래로 볼록이지. 플러스, b가 플러스일 때부터 보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0보다 작다를 보는 거니까 여기를 보는 거잖아. 또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 생겼어? 뭐보다 크다라는 것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얘가. 그래서 또 안 돼. 아, 플러스 안 되네? 그럼 b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b가 0이야. 그럼 1이 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x가 없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b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b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해가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면 x가 마이너스 b분의 b 더하기 1보다 크다가 되는데 또 뭐보다 크다가 생겨버리니까 얘도 안 되겠죠. 우리의 연립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우리 연립부등식의 해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b가 지금 플러스도 안 돼, 0도 안 돼, 마이너스도 안 돼.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는 그냥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은 a가 0보다 큰 경우도 안 되고 a가 0인 경우도 안 되니까 a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거야.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황을 보면 자, 1번 부등식이 좌변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해결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1번 부등식의 해의 모습이 이런 느낌이다. 2번 부등식을 보면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뭐야? 만약에 저 함수가 위로 볼록이라고 쳐봐. 그러면 0보다 작다니까 또다시 이렇게랑 이렇게 되니까 또 뭐가 문제야? 겹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부분이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안 돼. 아, a 더하기 b의 부호가 0보다 작을 수 없구나. 2차 함계수가 0보다 작을 수 없구나야. 이거 안 돼.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양수일 순 있어? a 더하기 b가 양수란 얘기는 2번 부등식의 그 좌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때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그걸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가 되고 또 문제가 생기지. 뭐가 문제야? 뭐보다 크다라는 것이 또 2번 부등식에서 해에 포함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a 더하기 b가 0보다 커도 또 안 돼. 그럼 a 더하기 b가 0보다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니까 결론은 뭐야? a 더하기 b의 값이 0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근데 a가 음수니까 더해서 0 되려면은 b는 부호가 뭐가 돼야 되겠어? 이거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니은번은 일단 오케이다 되고 디귿번은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이하 2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 질문은 쌤이 봤을 때 이렇게 풀었거든, 쌤은. a가 마이너스 1 이하 2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조금 전에 니은번에서 a가 음수인 것까지는 확인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쌤은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근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려면은 이 조건 때문에 니은번에서 이미 b는 플러스 2분의 1인 걸 해봤단 말이야. 이게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면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 경우에 대해서 모든 조건들이 탁탁탁 들어맞는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디귿번은 발레가 존재하네? 라고 해서 일단 쌤은 지웠어. 오케이? 물론 이것도 논리적으로 뭔가 풀어서 사실 이걸 제대로 구해보면은 a가 사실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는 거 나오거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억 니은까지 해결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니은이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였으니까 굳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할 필요는 없고 예시를 잡아주면은 조금 더 실전적으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알겠지? 객관식 문제 마지막인데 뭐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은 차근차근 풀기만 하면은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자, 보자. 실수 K에 대해서 최고차 함계수가 2분의 1인 2차 함수 fx를 했어.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기록을 하는 거야. 2차 함수인데 2차 함계수가 2분의 1이래. 그럼 이렇게 물론 전개식의 형태로 일단 처음에 기록을 해볼 수는 있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안 까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조건을 안 까먹으려고. fx는 아무튼 2분의 1로 시작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한번 확인하고 올까? f6의 값을 구하래. 너한테 f6을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해내라는 거야? fx의 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모든 f6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f6이 하나가 아닌가 보네. 왜? fx가 하나가 아니겠지.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그 식이 한 개가 아니야. 한 개가 아니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라고. 근데 아무튼 fx의 식을 구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 자, 그럼 이때 fx의 네가 식을 구할 건데 이 식을 전개식의 형태로 구할 거냐. 만약에 그렇다면 네가 이제 이걸 둬야 돼.
2분의 1x제곱 더하기 뭐 bx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개식의 형태가 아닌 다른 버전으로도 해볼 수 있지.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인수분해 버전으로, 즉 식을 그 식의 인수 단위로 끊어서 작성을 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어. 지금 뭐가 더 유리한지는 사실 문제마다마다 다르니까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뭐 아무튼 간에 우리는 fx의 식을 알아내야 되고 그게 한 가지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자는 거야. 그런데 이 방정식에, 이 방정식 봐봐. 알파 베타를 문제에서 도입을 해줬단 말이야. 방정식의 근을 자연수근이래.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했어. 자, 그리고 나서 그 알파 베타 관련해가지고 가번에서 f 베타는 베타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 사실 식을 뭐로 작성하는 게 유리해 보여? 전개식으로 할 거면 이걸 bx 더하기 c, 그럼 또 근을 구하려면 또 막 근의 공식 쓰고 난리 부르스 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전개식보다 뭐가 낫다는 소리야? 인수분해 버전이 좀 낫다는 소리지. 자, 한번 들어가 볼게. 나는 저 fx의 식을 우선적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야. 특히 이 부분을 봐봐. 그럼 내가 k를 이쪽으로 넘기면 있지.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fx 더하기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고? 는 0. 이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에 근을 뭐로 보라? 알파랑 베타. 물론 이 두 개는 무슨 수고? 그치, 자연수가 되고. 아무튼 알파 베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 fx 더하기 x 빼기 k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좌변을 내가 식을 세팅해 볼 수 있어.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어떻게 세팅해? 이 식을 하나의 식으로서 x 빼기 알파라는 인수가 있을 거야. 인수로서. 그리고 x 빼기 베타도. 왜? 아니 이 식을 하나의 식으로서 봤을 때 x에 알파 넣어서 0 되잖아. 그럼 fx에 x 빼기 알파라는 게 인수로 있을 거고 같은 이유로 x 빼기 베타도. 근데 fx의 이차함계수가 2분의 1이래. 그러면 이 fx 더하기 x 빼기 k도 이차함계수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앞에 2분의 1까지 놓치지 않고 까먹지 않고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f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제 fx를 찾아볼까? 아니 너는 fx 더하기 x 빼기 k를 알았잖아. 그럼 fx는 넘기면 되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고. 일단 fx 식을 세팅을 해놨어. 자, 이제 가번을 한번 볼게. 자, 순서대로 보자. f 베타가 나온대. 너는 fx를 방금 찾아놨다니까? 뭐 숫자로 개수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식의 구조를 찾아놨다고. 베타 넣어볼까요? 그럼 이 밑에다가 베타를 넣어봤자 어차피 날라가죠. 0으로. 여기가 베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번은 f 베타가 그냥 여기다 베타 넣으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k가 얘가 베타가 된다. 따라서 한문자로 정리할 수 있어. k는 뭐야? 이 베타.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 끝까지 가면서 혹시 k가 나오거든 이 베타로 바꿔치기 해달라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나번 조건도 한번 볼까? 이건 되게 익숙한 포맷이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베타 이상이다. 어차피 베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이건 그냥 하나의 숫자잖아. 2차 함수, 아니 2차식이 항상 모든 실수 x. 자, 항상 2차식이 상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그래, 이걸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자, 베타 넘겨서 무슨 식? 판별식을 쓰자. 내가 fx를 찾아놨기 때문에 넘겨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자, 가자. 자, 우리는 fx 빼기 베타 0 이상이다. 요 부등식 보는 거야. 이게 항상 성립한데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조건을 판별식 부호가 어떻게 된다로 볼까? 아니 fx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어디였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지. 그러니까 그림을 살짝 상상을 해보면은 요 fx 빼기 베타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보았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 경우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럼 판별식의 부호가 음수거나 0이거나 이거 맞지? 그래서 0 이하이다. 요 조건으로 바꿔놓고 풀어볼 거야. fx 빼기 베타를 한번 가보자.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 베타를 빼려면은. 자, 그러면은 자 fx 빼기 베타를 여기 fx 있으니까 전개 쭉 한 다음에 마저 베타까지 빼버리자. 자, 우선 fx 이 부분 전개를 좀 해볼게. 자, 그러면 2분의 1에 2차 함계수는 2분의 1밖에 없네요. 자, 1차 함계수 한번 모아볼까?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그거 2로 나눈 다음에 1을 빼고 있어. 자, 그래서 2분의로 한 번에 묶어서 1차 함계수 처리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묶을까?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더하기 2가 되겠네.
그리고 이제 상수항 볼게요. 상수항은 여기 K도 있고 2분의 알파 베타도 있네. 그래서 2분의 알파 베타에다가 그리고 K 더하기 돼 있어. 이게 지금 fx죠? 거기다가 빼기 베타를 한 거야. 자, 지금 이제 여기 거슬리는 게 딱 하나 보여야 돼. 뭐가 거슬려? 다 알파 베타 파트인데 개수들 보면 얘 혼자 튀잖아. 바꿔치기 할 수 있죠? 뭐로? 2베타로. 자, 그래서 이 자리에 2베타를 집어 넣어 주시고, 그럼 이제 이 상수항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 1베타가 되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2분의 1의 x제곱에 예쁘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의 x에다가 더하기 2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그래서 이제 판별식 조건 바로 들어가 볼까요? D가 0 이하이다. 자, 계산해볼게. 좀 복잡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판별식 가지고 오려면은, 따라서 2분의, 바로 계산하는 거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얘랑 곱해 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2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이렇게가 되겠죠. 자, 계산을 좀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분모가 좀 거슬리죠, 그죠? 아무튼 요게 0 이하라고 했어. 그럼 이제 분모가 거슬리니까 양변에 뭘 곱해볼까요? 계산이 편하려면 4를 곱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계산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계산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자, 그럼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이 곱셈 공식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4에다가 좀 더 정리해봅시다. 더하기 둘씩 곱한 다음에 2배 하잖아. 2 알파 베타 더하기 4 알파의 4 베타까지가 이거 제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8 집어 넣어보자. 자, 마이너스 8 집어 넣으면은 여기 플러스 4베타랑 만나겠지. 뭐를? 마이너스 8베타. 그럼 이 플러스였던 게 뭐로 바뀌어?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 곱하기 2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얘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얘가 플러스 2 알파 베타? 그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바뀌겠네. 그러면 얘가 어쨌든 간에 0 이하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중간에 얘 둘씩 곱한 것만, 이 두 개만 부호가 원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베타가 있는 쪽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만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되지.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2의 제곱. 요게 0 이하이다. 자, 그러면은 제곱해서 0 이하니까 따라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된다고? 0이 되니까 요렇게 된다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동안에 이제 베타가 나오면 다 알파 더하기 2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가번 조건하고 나번 조건을 일단 이용을 했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볼게. 가번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뭐였다고? 가번 조건은 결국에 K를 우리가 베타로 바꾸는 작업이었고, 나번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요거를 알 수 있다 이거야. 두 근 중에 작은 근에다가 2를 더하면은 큰 근 베타가 나온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박스 밑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자, 칠판 조금만 지우고 확인을 해볼게. 자, 지금 이 조건을 확인을 해야 돼. 자, 이 조건. 자, 그러면은 그냥 한 땀 한 땀 보자. 먼저 좌변부터 정리해볼까? F0. F0은 fx에 0 대입한 거잖아. 우리가 아까 fx를 좀 적어놨단 말이야. 아까 fx가 여기에 있네요, 그죠? 여기서 어디까지가 fx였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fx였어. 그래서 거기다 0 대입해서 상수항 말하라는 거잖아. 2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 그게 F0이야. 그래서 2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2 베타. 이게 현재 이 부등식의 좌변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합시다.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그냥 해주시고, 더하기 F 알파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fx가 중간 단계 인수분해 버전의 식이 있지. 지금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려고 보니까 좀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x 빼기 알파라는 것이 인수로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 2분의 1에 이게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빼기 x 더하기 k라고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 요거 풀면서 나왔던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f 알파를 x 자리에 넣는 순간 얘가 날아가지. 여기다가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f 알파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로 둘 수 있게 돼. 심지어 아까 k를 알아냈다니까. 가번에서 k가 2베타야 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먼저 우변만 봤을 때 알파는 지워집니다. 알파가 이렇게 지워져. 그리고 여기 2베타, 2베타도 또다시 지워지죠. 여기 2베타, 2베타도 결국 지워지죠. 그럼 결론은 뭐야? 뭐만 남아? 2분의 알파 베타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2를 곱합시다. 자, 그러면 따라서 알파 베타가 2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베타는 자연수야. 그러니까 베타의 부호는 뭐냐면 양수고 양변에 뭐로 나누고 싶어? 똑같이 있는 거 나누고 싶지. 자, 베타 나눠서 알파가 2 이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알파는 어쨌든 무슨 수라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알파가 2 이하라는 걸 보고 우리가 뭐 해야 돼? 둘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거지. 알파가 1이거나 아니면요? 알파가 2이다. 그럼 알파가 1이면 베타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나번을 가지고 알파보다 2를 키워주면 베타가 된다고 했으니까 알파가 1일 때 2 커져서 3이 된다 이 얘기고 여기가 2일 때는요 베타는 2 커져서 4가 된다. 그럼 가능한 이제 순서상 조합이 알파, 베타의 조합이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3, 알파가 2일 때 베타가 4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 요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해보자. 그럼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fx를 구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fx를 구하면 돼. 자, 동그라미 1번은 알파 1, 베타의 3. 알파 1, 베타의 3. 자, 과정 생략할게요. 여러분 잘 집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fx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분의 15가 나오고 동그라미 2번도 그냥 알파, 베타 잘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fx가 2개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f6도 몇 개 나오겠어? 2개가 나올 거고 여기서 각각 f6을 그냥 대입 처리해서 구해주시면 돼. 자, 6 넣어서 값도 그냥 쌤도 다 해놨어요. 해놨고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분의 15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로 나오냐면 얘는 6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곱하세요 했으니까 잘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45가 나오시겠죠. 그렇죠?